김치영 2단이 아오키 키쿠요 8단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쯤이면은 어느 한 선수는 제한 시간을 다 사용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오키 8단이 초읽기에 몰렸을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게 바둑을 보게 되면은 불리한 쪽에서는 늘상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고요. 유리한 쪽에서는 불리한 쪽보다는 손이 좀 빨리 나가기 때문에 네. 아오키 8단이 초읽기 몰렸을 가능성이 아주 짙습니다. 지금 대국이 시작된 지 거의 2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요. 제한 시간이 각자 1시간씩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초읽기가 1회 보통 대회는 이제 일본 초읽기 뭐 3회 3번이라든지 5번 정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네. 황용사 쌍등배 그리고 농심 신라면배 1시간에 일본 초읽기 1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채로워요. 이게 길게 한 번 있는 게 좀 편한가요? 아니면 조금씩 여러 번 있는 게 좀 편한가요? 제가 볼 땐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가요? 30초 3회나 일본 네. 초읽기 1회나 역시 물론 이제 바둑이 편안하게 많이 좋거나 많이 나쁘거나 그러면은 큰 의미는 없지만 미세한 장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자, 김치영 2단이 2연승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3연승에 도전을 하는데 지금 거의 꼬린 지점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하는 세계대회를 살펴보면 네. 간혹 가다가 회선 문제로 연결이 좀 부실할 때가 있어요. 네. 한국에선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지금은 당연히 1분 안에 한 수씩 둬야 되는 네. 시간이 왔거든요. 갑자기 수순이 뭐 몇십 수가 한 번에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럴 때도 있고요. 한국이 이제 워낙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네. 어디 섬에 가서 바둑을 두더라도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는데 뭐 외국에서 펼쳐지는 세계대회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아오키 키쿠요 8단이 착수를 했을 것 같지만 네, 우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2단도 정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처음에 이 여류국수전 우승을 거뒀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때 정말 운도 많이 따랐죠. 그때 박지훈 구단에게 이기면서 2대1로 네. 이기면서 타이틀을 획득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했었고요. 그게 한 2년 전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김채영 2단 바둑을 보면 뭐 이렇게 최정 5단처럼 톡톡 튀거나 재능이 번쩍번쩍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꾸준히 묵묵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특색 있는 바둑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고 또 이제 골고루 또 장점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는데 뭐 김채영 이단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채영 이단은 또 바둑 가족이잖아요. 네, 동생이 이제 얼마 전에 입단한 김다영, 네. 그리고 아버지는 김성래. 네, 사단인가요? 네. 또 이 김채영 2단과 김다영 초단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자매 대결을 네. 펼쳐서 또 재미가 있었는데요. 사상 최초 남자 바둑리그, 여자 바둑리그 합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없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그게 오래죠. 얼마 안 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 김채영 2단이 동생한테 승리를 거뒀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보면은 인간계 최고인 이세돌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친형 이상훈 구단이 신예대 때는 몇 번 뒀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루이나 이웨이 구단과 남편 장주주 아. 구단이 예전에 네. 맥심배 입신 최강전인가요? 결승에서 결승에서 만났었죠. 장주주 구단이 이겼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공식 시합에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피를 나는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 간에 바둑을 둘 수는 없다 해서 추첨을 할 때 분리를 해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쯤에 그렇지 않다. 이제 세상에 기사 숫자도 많아지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예전처럼 추첨할 때 나눌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부부지간이나 자매지간이나 남매, 뭐 형제 언제라도 둘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기사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희박하죠. 그럼 실제로 김영삼 구단은 이 공식 시합에서 이렇게 상대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한 적이 있으신지? 결혼하고 난 다음엔 없고요. 아, 없으신가요? 예, 결혼 전에는 있었고요. 저도 이렇게 예선전 가끔 나와서 보면은 거의 못 봤어요. 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만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 기사 숫자가 적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금은 3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딱 김채영 2단과 김다영 초단은 뭐 나이 차이도 그렇게 얼마 나지 않고요. 뭐 같은 여자고 또 서로 이런 좀 라이벌 의식 같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죠. 아마 두 기사가 나이 차이가 2살 차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정보로는 네.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로는 네. 언니보다는 동생이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아.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동생이 제법 빨리 성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아. 입단이 좀 늦어졌고 네. 언니인 김채영 이단은 입단도 수월하게 했고 입단 이후로도 차곡차곡 네. 승점을 늘려가면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동생 입장에서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왜 늘상 저만큼 앞서가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매지만 네. 약간의 라이벌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수순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진행된 수순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네. 쉬운 장면인데 붙였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잡으면 이쪽 단수를 당하고 늘게 되면은 여기 젖히는 게 약간은 껄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수법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젖히더라도 단수 치고 나가면 어지간해서는 큰일은 안 벌어질 거예요. 네, 주변 배석이 두텁기 때문에 네. 자, 우선 차단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여기를 붙여서 뒀으면 제일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또 연결하면 이런데 끝내기. 솔직히 이제는 이런 끝내기 안 하더라도 백이 요것만 잡으면 많이 이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안형이 안 보이니까 잡으러 갔고요. 네. 여기까지 되고 보니까 이제 이쪽도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안전하게 하나 붙였고 자, 집어넣고요. 이 수로는 원래 정수는 당연히 호구를 치는 걸 거예요. 음. 사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여기 잡히게 되면 집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또 한번 최강의 응수로 버텼고요. 그러자 또 잡으러 갈 수도 있지만 아주 안전한 수법을 선택해서 네. 뭐 이겼습니다를 외쳤죠. 네. 자,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고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를 붙였고요. 네. 이거는 이 차단하면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뒤로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찌른 장면에서 네. 지금 수순이 멈췄는데 이제 이거는 뒤로 베개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받으면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치받고 젖히고 늘면 단수 치고 찌르는 것까지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늘게 되면은 다음에 찔러놓고 막아야 되는데 여기가 자충이 꽉 채워져 있어서 백은 네. 아주 안전하죠. 흙집은 많이 말라졌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를 막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백이 이렇게 들 수도 있겠어요. 받으면 못 치고 치 받으면 늘어가지고요. 이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 요 끊고 요게 언제든지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가 완벽하죠. 네. 근데 여기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은 집으로는 많이 이겼습니다. 지금 드디어 드디어 좋네요. 예. 찌른 거로 봐서 맞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여기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뭐 궁여지책이라고 봐야죠. 워낙 응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따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이거 네. 돌파가 되는데요. 돌파하면은 이제 이걸 잡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두더라도 바둑은 흙이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네. 궁여지책이죠. 예, 응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주면 이제 자체로 조금이라도 이득이니까. 어차피 안 좋으니까 네. 변화를 꾀하는 거군요. 그래도 이거를 있는 것보단 그래도 돌파하는 게 낫겠죠. 글쎄요, 어려운데요. 아, 어렵나요? 근데 지금은 큰 끝내기 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예, 이런 것도 그런 생각으로 둔 수고요. 네. 받으면 다시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네. 약간 손해 보는 정도로는 지금 전혀 아. 문제가 없거든요. 예. 여기서 막았고요. 지금도 백이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두면은 호구를 쳐서. 아, 마찬가지로. 약간 손해 보는 건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네. 이쪽 중앙만 안전하게 연결을 하면은 지금 거의 승리일보직과 더 안전하게 도네요. 네. 네, 이겼습니다라는 네. 뜻이에요. 예.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역전당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아, 이래서 여기를 늘었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 안전한 그림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 길로 김채영 이단이 두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어딘가 연결만 하면은 네.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이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여요.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저는 되게 반면으로도 많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약간은 추격을 당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기는 데는 전혀 문제였고요. 네. 지금 김채영 이단이
형색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 추격을 허용을 해준 거죠. 그렇죠. 느슨하게, 그러니까 안전한, 느슨하다기보다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거죠. 네. 약간 손해 보더라도 네. 더 이상 변화의 여지가 없는 안전한 수를 김치영 2단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까지 둘 거예요. 이런 데까지 두고 네. 큰 문제가 없는 한은 3연승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본선 3국도 김채영 2단이 승리를 거둘 것 같은데요. 마무리 수순 계속 보겠습니다. 네, 연결합니다. 더 이상 뭐 사고가 날 것도 없고요. 김채영 2단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오키 8단도 위기 상황이고 또 바둑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잘 견디고 있긴 해요. 네. 물론 이제 바둑은 아직도 나쁘긴 하지만 네. 그 수가 있나요? 그 수는 이런 뜻이죠. 여기를 두면은 꽉 이어서 확실하게 집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아직 미생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아주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했고요. 지켰네요. 이제는 확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백은 선수를 잡을 수가 있죠. 원래 여기 젖히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싹 사라졌고요. 네. 하변의 백집이 48집으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것도 돼요? 아직도 덜 살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쉬운 집. 약 65집 정도는 백이 낮다라고 봐야겠고요. 흙은 60집 정도로 보이거든요. 여유 있게 앞서 나가고 있는. 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여기 있는 거는 약간은 시기상조. 큰 자리가 많거든요. 네. 이런데 여기 붙이는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약 10집에 15집 정도 되는 끝내기. 굳이 여기 이을 이유는 없죠. 자꾸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맛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한 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네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네요. 괜한 수죠. 여기까지만 끼워놓고 단수 쳤을 땐 당연히 손을 빼서 큰 자리를 둬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낙 바둑이 앞서 있는 상황이라 네. 좀 추격을 허용했을 뿐이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받아주면 그만이고요. 굉장히 귀찮게 하죠. 이게 다 이 죄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이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지금 우상귀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그 수도 좋네요. 다음 여기 건너붙인 수가 있죠. 여기를 두면은 차단. 전체를 이으면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고 흙이 지금 여기를 자꾸 두는 거로 봐서 붙이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찝거나 늘거나 또 여기 두 점을 노릴 수가 있죠.
아예 구자로. 지금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받아야겠습니다. 이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 없으면은 이렇게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아, 지금 손 아. 빼나요? 약간 기분이 상했나요? 그냥 손해 본 건 확실해요. 지금 네. 이거 두 집짜리 뒀다가 지금 여기를 당해서 뚫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는 기세로는 여기 띄어야 되는데 네. 물론 집 차이로는 많이 날 거예요. 원래 흙이 받아야 되는 거를 반대로 두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데 어디 단점이 이제 성립이 되면은 아예 안전하게 젖혀버리네요. 그러니까 유일한 걱정거리거든요. 네. 이 전체를 봐서 백이 지금 약간이라도 수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만 안전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귀를 받아 두었고요. 지금은 이런 데 두면 될 거예요. 이제는 뭐 반면 비슷한 언저리까지는 따라온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더 밀고집 반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예, 충분하네요. 이 바둑을 역전당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마지막 큰 끝내기로는 이쪽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받으면 이제 이런 것까지는 100에 걸리고 여기 있는 게 15집짜리예요. 흙이 반대로 끊어 잡으면 여기를 붙여서 넘어가는 것까지가 선수로 보장이 되거든요. 이거 10집에 10석 15집 정도 되는 끝내기입니다. 예. 아. 6집 살리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다 이거죠. 근데 뭐 어찌됐든 100은 이제 여기만 이으면 돼요. 여기만 이으면은 집으로는 많이 이겨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흙이 하나 젖혀둔 것은 좋은 끝내기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서 젖혀 있는 끝내기가 젖혀 이어서 이렇게 이어야 되는 곳인데 지금은 흙이 먼저 젖혀놨기 때문에 백이 꼬부려서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방어를 해놨거든요. 네. 약간이라도 이득이죠. 아, 그쪽도 됩니까? 아. 맛은 굉장히 고약해 보이는데 단수 치면은 다 있고요. 다 견디겠다는 뜻이고요. 늘면은 한 칸 띄어서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득을 본 건가요? 약간 이득 봤는데 근데 이 정도로는 형세 역전에 이르기엔 너무 힘들고요.
아오키 키쿠요 8단이 끝내기에서 정말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네요. 너무 늦었어요, 추격이. 네. 그리고 바둑이 워낙 나빴고. 그만큼 김채영 2단이 반면 운영이 아주 뛰어났고요. 나중에 이제 좌변과 끝내기에서 약간씩 뭐 손해보는 느낌은 있는데 대세에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네. 오늘 과연 흑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 바둑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워낙 초반부터 바둑이 안 풀렸고 네. 백에게 계속 끌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덤을 줘도 될 정도로 괜찮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백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도 반면으로 백이 약간 이기는 바둑이에요. 웬만한 건 좀 늦춰줬는데요. 네, 제법 많이 손해를 봤는데도 네.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입니다. 처음에 이 중반의 모양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좌변의 흙집은 거의 똑같고요. 변화가 없고요. 결국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이- 22집이니까 네. 거의 비슷하죠. 우변도 거의 변화가 없죠.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거하고 저처이면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38집? 38집이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예순집 얘기했잖아요. 네. 또 정확하게 예순집이네요. 좌우의 흙집을 합치니까. 네. 중앙이 여기 한 서너 집 더하면은 예순 넉 집 정도 났죠, 여기. 백은 49, 시은 하나, 시은 하나, 시은 둘, 시은 셋, 시은 넷. 여기가 다섯, 여덟, 아홉, 18. 이렇게까지 됐으면 18이에요. 이런 집도 넘죠, 백은. 지금도 반면으로 많이 이겼습니다. 백이. 네. 개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백은 하변에 정말 집이 많이 났어요. 네. 정확하게 49이에요. 네. 됐고.
오늘 아오키 키쿠요 8단도 패하게 된다면 기베 나스키 선수에 이어서 일본은 아직 1승을 거두지 못했고요. 현재 김치영 2단이 2연승 성공을 했고 3연승 네. 뭐 유력해 보입니다. 3연승 거의 뭐 네. 확정적이고요. 네. 내일 중국 기사가 아마 위즈잉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루자 선수가 루지아나 왕샹윈 선수는 탈락을 했고 네. 네. 그럼 루자 선수가 유력할까요? 왕천식, 루지아 또 한 명이 누구죠? 송롱후이 네, 선수. 송롱우이. 네. 아마 송롱우이 저라면 왕천식을 내보낼 것 같은데 연승을 깨기 예, 위해서요. 연승이 이게 지금 3연승도 대단한데 여기서 4연승, 5연승 깊어지면은 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네. 뒤에 받치고 있는 선수도 뭐 오유진, 최정이라든지 김혜민, 박재홍까지 네. 전부 최고의 기사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팀 입장에선 지금 만약에 김채영 2단이 이겼다고 보고 네. 예, 승부수를 던진다면 왕천싱이 아닐까 싶은데요. 왕천식 선수는 이 김치영 선수와 함께 여자 바둑 리그 포스코 팀에서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황영석 쌍등배에서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이 될 것 같습니다. 왕천싱 선수가 바둑도 세고 네. 바둑 잘 두고 또 성격도 좋아서 네. 한중의 기사를 막론하고 인기가 아주 좋은 네. 기사인데 또 김채영 2단하고도 굉장히 친하죠. 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사적인 감정일 뿐이고 지금 국가 간의 명예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유력한 선수로 보입니다. 왕천싱이나 송롱우이가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연승전은 좀 랭킹 순으로 지금까지 성적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출전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루자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 유력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하지만 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또 연승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위해선 왕천식 선수도 굉장히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수는 루지아 같긴 한데 네. 지금은 불- 변칙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네. 왕천싱의 이른 출격도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왕천식 선수는 2회 대회 때 8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또 막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왕천식 선수가 이 사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평소에 잘 웃거든요. 네. 웃을 때 그 순한 미소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인데 또 바둑 둘 때는 굉장히 그 기풍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꿀 때는 그 웃음기가 사라지죠. 네. 이것도 약간 손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백이 끼워 이으면은 원래 아,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게 이 돌이 이렇게 가 있으면은 네, 온전하게 전부 집이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네. 갈 수가 필요하죠. 굳이 그쪽으로 이을 필요가 없었네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미세한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체념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정확한 끝내기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있겠죠.
이제 잔 끝내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선수들도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어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지금 몇 라운드 뛰었고요. 시에민 선수는 한 번 출장을 했는데 일본 여자 기사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중국보다는 조금은 처진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랭킹 1, 2위를 꼽자면 네, 시에이민과 후지사와 리나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 이제 바둑 두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네. 그나마 그래도 세계 대회에 나와서 경쟁력 있는 기사는 2명 정도로 보이고요. 나머지 기사들은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기사는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아오키 8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여 년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한 기사였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흘러간 세월만큼 네, 예전만한 기량을 보이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지금 김채영 2단이 거의 지금 3연승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분 좋게 출발은 하지만 또 방심하면 안 될 것이 작년에도 오정아 선수가 5연승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중국의 송롱후이 선수가 5연승을 받아쳤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다들 그 기세를 한번 타면은 네. 잠재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점을 늘 신경을 써서 그 오다를 맞춤형 선수를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계속 두어 나가는 거로 봐서는 이제 개가까지 하겠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네. 중국은 위즈잉, 송롱후이, 왕천싱, 왕샹윈, 루지아 선수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중국 여자 기사들 굉장히 유명한 기사들이 많거든요. 리허 선수, 뭐 탕이 선수. 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의 이름은 또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특히 루이나이 웨이 구단도 빠져 있고요. 네. 제 생각 같아서는 루이나이 웨이 구단이 있으면은 훨씬 더 중국팀 전력에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네. 좀 갸우뚱하게 되는. 네. 지금 루이나이 웨이 선수는 선발전 자체를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상의 문제로 아예 불참을 신청을 했고, 이 중국 바둑 이 출전 자격이 국가 대표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선발전을 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어 선수나 이 탕이 선수, 이 유명한 기사들이 지금 국가 대표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선발전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분명 아오키 키쿠요 8단도 결과를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이 흑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패한 거는 알고 있고, 네, 괴롭죠. 지금 바둑도 졌고 당연히 진작부터 알고 있고 네, 뭘 잘못 둔지도 모르겠는데 완패는 당했고 어느 순간부터 희망은 보이질 않고.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아마 마음속으로 복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미학이 일본 바둑의 이 특징입니다만 그래도 이 트렌드를 조금 따라와 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스타일이라는 게 좀 한순간에 바꾸기가 정말 어렵겠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기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게 결국은 혼자 하는 공부는 뭐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혼자 하는 공부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연구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이 빠르거든요. 네. 비단 바둑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네, 나라가 너무 길쭉해요. 길쭉하다 보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서 네. 공동 연구하는 문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좀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의 기사들, 특히 어린 기사들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는 집단으로 같이 바둑도 두고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 바둑도 두고 네. 나름대로 또 부족한 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옥새를 각오한 수예요. 여기는 수가 나요. 단수를 치면은 이걸 못 봐서 손을 뺐을 리는 없고요. 던질 곳을 네, 돌을 찾았나요? 거둘 명분을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늘면 수가 나는 모양이죠. 네. 네. 수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워 보이고요. 네, 여기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김채영 2단 100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채영 2단이 오늘도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김채영 2단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3연승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바둑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바둑은 중반 이후 어느 순간부터는 백이 지기 힘든 바둑이 됐어요. 네. 한 이 정도였나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좀 마음을 좀 놨어요. 네, 여기 두고 백이 한 중앙에 씌우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바둑이 수월했고 네. 결국 바둑판을 이제 초반으로 돌려보면 네. 페이는 결국 이쪽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바둑의 포인트는 그렇다면 초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네. 텐데요. 초반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 눈으로는 네. 여기는 이제 그냥 내버려 네. 두고 여기만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이런 그림은 사실 이제 보는 분들을 위해서 네. 편안하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어지간한 프로 기사들은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흑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 네. 백은 상변부터 중앙을 전체를 전국을 아우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기사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거의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전은 이것보다도 더 안 좋은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다른 걸 실전 이제 여길 졌지 않았습니까? 네. 좀 느슨하긴 하죠. 네. 지금 여길 두고 보니까 백은 돌이
생기가 넘쳐 흐르고 흙은 네. 그냥 자기 집 지켰을 뿐이거든요. 이래서는 바둑이 좀 덤도 큰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것도 제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아까 설명드리기를 이쪽을 이으면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히게 되고 네. 이쪽을 단수를 치면은 단수 잡을 때 단수 이것도 또 축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나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게 잡히게 되면 안 되니까 고심 끝에 이 선을 젖혔는데 네. 이수로는 아까 저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를 어깨 짚는 게 어떠냐 했는데 네. 이게 좋은 방법 같아요. 그나마 이렇게 하면 네. 우선 완벽한 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집으로는 약간 손해는 받겠지만 네. 완벽하게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다음에 이 백도를 공격을 하면서 약간 이득을 보면 그래도 개가바둑으로는 맞춰갈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못하고 그냥 젖혔고 혹시 여기서 백이 반발이 두려웠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반발은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냥 뚫고 싸우면 되거든요. 네. 저라면은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와서 어딜 네. 둘 것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거보단 당연히 어깨 짚고 막는 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실제는 여길 젖혔고요. 네. 이게 아주 좋았죠, 컴비 블로우가. 다음에 또 요걸 잡았는데 이거는 요석이 아니에요. 썩은 돌 패석을 잡은 거예요. 네. 여기를 막히고 계속 이렇게 기분 좋게 네. 백이 막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두텁게 잘 막았죠. 네. 흙은 제자리 걸음했는데 그리고 여기 들여다봤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한 칸 띄고 나중에는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들여다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걸 들여다보고 이건 하나 미리 쳐놨죠. 여기를 두고 잇고 나서 여기를 잇고 보니까 흙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집은 그냥 원래 흙집이고 네. 30 몇 집 정도 나는 흙집이고 백은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불어났거든요. 그리고 흙은 이 돌이 또 부담이 됐고 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를 끊고 나서 보니까 흙이 어쩔 수 없이 승부수를 날렸는데 네. 너무 얇거든요. 중앙도 얇고 하변도 얇고 좌변도 네. 얇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흙은 완패를 당하게 됐고 네. 칭찬해 줘야 될 점은 김채영이단 아주 완벽했어요. 네. 완급 조절도 좋았고 네.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일 바둑도 아주 좋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포석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바둑을 풀어가냐 이 장면에서 하변을 공략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를 압박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악수를 뭐가 악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백의 악수를 찾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김채영 이단이 완승국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김채영 이단이 3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지난 세 판에 대구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줘도 네.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잘 뒀고요. 네. 1국과 2국도 제가 봤을 때 나빴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내일이 고비인데 내일 바둑만 이겨낸다면은 네. 5국, 6국까지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내일 중국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왕천싱 선수 그리고 루자 선수 이 둘 중에 한 명이 출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 김영삼보다는 왕천싱 쪽으로 네, 왕천식이나 저는 송롱우이를 내보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예. 네, 지금 이 중국 측에서는 이 변칙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채영 2단이 내일 4연승에 도전합니다. 김채영 2단의 도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